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이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친시장주의자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전면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서 시장 주도 성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또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 분들을 제가 취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자, 그런데 정말 이렇게 요즘 이제 인선을 보면 나라가 이게 같은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다른 분들이 지금 이제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물망에 오르내리고 또 실제 임명이 되고 있죠. 네, 물론 뭐 청문회 같은 거 거쳐야 되겠지만 사실 그 경제 부문은 정말 5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 이거는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이건 뭐라 해 359도 바뀐 것처럼 이래서 좀 한번 그걸 소개를 해보도록 합니다. 5년 전 문재인 정부의 초기 경제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장하성 당시 교수, 김상조 교수,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자, 이분들 뭐 알겠지만 누차 많이 방송을 했지만 재벌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참여연대 출신이죠. 네. 장하성 교수, 뭐 청와대 정책실장, 초대실장 했고, 김상조 교수는 이제 참여연대 역시 참여연대 출신인데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장관급으로 격상된 그 했고, 또 이제 뭐 최종구 위원장 대기업 찾아가서 예전에 수출 대금 너무 쌓아놓고 있지 말아라 이렇게 뭐 말씀하시고 이랬던 분. 이제 뭐 금융위원장 하시면서 아주 이분들이 화려하게 지금 다 어디 계신가 모르겠네. 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참여연대 출신이다, 아니면 이제 재벌 저격수다. 그래서 저희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면면을 보면 이제 장하성 실장님, 네. 지금 뭐 주중대사로 가 있죠. 아직도 주중대사예요? 이 장하성 이 대사, 네. 이분께서는 굳이 네. 우리 모두 강남에서 살 필요 없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 강남에 살고 있고요. 재벌 저격수 김상조, 네. 이분 유명하죠. 근데 그렇죠. 이분도 하여튼 부동산으로 돈 벌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정질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비판받는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이 무슨 참여정부 출신이다, 재벌 저격수다 해서 월간조선에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데 출신이라도 잘하면은 그럼요. 저 박수 쳐주지 무슨 월간조선에서. 그렇잖아요? 아니, 정부를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도 네. 좌도 없고 올바른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그렇죠. 하신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결과가 좋다면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네. 결과가 뭐 잘 나왔다면 이렇게 비판을 저희가 하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많이 바뀌어서 네. 이제 정영 기자가 얘기했던 소위 말해 친시장주의자들이 많이 이전에 이제 그렇게 됐어요. 임명이 됐어요. 네. 네. 아무래도 뭐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신자유주의자들 책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그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은 측근에 계신 분들이 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시장경제 자유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다 이제 물망에 오르내리고 임명이 됐습니다. 이제 추경호 이제 의원은 네. 8년 만에 친정인 기재부로 복귀를 합니다. 이제 네. 현실 출신이시니까 뭐 재정경제부 시절부터 뭐 은행 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위 정책 뭐 국장 뭐 요직이란 요직은 사실 다 거치신 분이에요. 엘리트죠. 엘리트 관료라고 볼 수 있죠. 또 옛날에 네. 그 박근혜 최측근으로 네, 그렇죠. 뭐 박근혜 알려져 정부에서도 있었고. 뭐 기재부 1차관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무적 감각이 있대. 이제 재선 의원이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그 행정 능력과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서 활동하셨던 경력이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임명이 되신 것 같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또 시장주의자입니다. 이분도 역시 행시 출신인데 이제 공직에 계시다가 이제 나중에 학교로 옮겨서 이제 기술혁신 경제 분야 뭐 이런 좀 이런 데서 이제 이름을 알리시고 그래서 기업 사회이사 같은 거 하면서 좀 많이 시장 경제에 관한 것들을 많이 이제 알리셨고요. 그 외에도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인수위원회에 포함된 신교원 교수. 그 우리 방송에 이제 좀 여러 번 등장하신 분 아닙니까? 네, 그렇죠. 부동산 전문가잖아요. 부동산 전문가인데 부동산도 이제 부동산 경제라는 것도 경제의 한 파트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신교원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마 전 지난달 인터뷰예요. 지금 아마 돌아다니고 있을 텐데 책에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선진국들이 하는 대로
대로 하면 된다. 경제학을 거스르려 그러지 말고 교과서에 나온 대로 해라. 이 얘기는 반대로 하면 문재인 정부는 교과서에 나온 대로 안 했단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 너무 맞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 외에도 뭐 얼마 전에 그 이제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실장 후보로 올랐다가 이제 안타깝게 안 됐지만 근데 결국에 뭐 이런 분들이 중용될 수 있죠. 네, 중용될 수 있고 또 2기 윤석열 팀에서 또 어떤 그렇죠. 걸 하실 뭐 수 후임이 될 수도 어쨌거나 있고. 거론이 됐다라는 거는 윤석열 정부와 코드가 맞는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꼭 그 자리가 그 인재풀에 아니라도 들어가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네. 어디든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중용이 되고 또 당신들도 이제 내가 그런 의사가 있음을 네. 아마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언급이 되고 있겠죠. 근데 저희 뭐 최 기자도 잘 알고 잘은 모르지만 한두 번 뵌. 네. 근데 그 이런 분들도 제가 참 이번에 인선 보면서 많이 놀라기도 한 게 저희 월간조선하고 만났던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현 선배랑 좀 만난 사람들이 많이 지금 뭐 그보다는 저희 월간조선하고 만난 분들인데 그런 게 있어요. 저희도 이제 인터뷰 기사를 요청을 하면 모든 분들이 다 인터뷰에 응해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터뷰를 거절하는 명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좀 뭐랄까 여기저기도 다 밑보이기 싫다 이래가지고 이제 난 조용히 살겠다 약간 이런 분도 있었어요. 사실 지금 아주 중요한 곳에 된 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었는데 그 저희와 인터뷰를 하셨다는 거는 나는 작심하고 할 얘기는 해야겠다라고 비판하신 분. 그러니까 소신이 분명하신 소신이 분들이죠. 분명하고 내가 이런 철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분. 그런 분들의 조남이 거론되고 있어서 참 반갑더라고요. 네네네. 최준경 전 장관도 저희 2019년 7월 월간조선을 만나서 정부의 얘기 중에 임금은 높이고 일자리는 늘린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에 어긋난다. 임금이 올라가면 일자리는 줄어드는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지 않은 정책이고 만약에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수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자본주의자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신봉한다 라고 차라리 당당히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최준경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포럼에 한번 와서 이제 강연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게 경제엔 문외한인데 아주 어려운 경제를 아주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하고 제가 굉장히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다. 이런 느낌을 받은 분이에요, 사실. 굉장히 정확하고 저도 이제 만나보면은 굉장히 명확해요. 이렇게 허튼 거 싫어하고 굉장히 말도 또 얼굴도 좀 샤프하잖아요, 외모도. 네, 무서워요, 조금. 좀 차가워 보이긴 하지만. 인터뷰 왜냐 하고 나서도 기사 잘못 쓰면은 혼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근데 예상외로 좀 따뜻한 뭐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사실은 또 이제 지금 문준현, 추경호 의원. 의원 자리에 또 이제 물망이 올랐던 이제 윤증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2019년 2월호에서 저희 월간조선과 만나서 국부의 원천인 부가가치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다. 정부도 국회도 언론도 아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라고 이렇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왜 이 얘기가 그때 그렇게 울림이 컸는지. 그러니까 요번에 인선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윤준현 전 장관도 있고 제가 이제 취재 때 이순진 전 합참의장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하마평에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이분들의 발목을 잡은 것은 어쩔 수 없이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나이였던 것 같아요. 네, 나이가 좀 그렇겠죠. 네, 뭐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그랬는데 뭐 어쨌든 이런 분들도 이제 국가 원로로서 해당 분야에서 본인이 몸담고 있는 해당 분야에서 충분히 후배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좋은 후배들을 길러내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랬던 이유가 아무래도 월간조선이 우파의 이제 기치를 많이 이제 표방하고 있고 이를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런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들을 이제 만나고 또 소개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또 그런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도 정말 그분들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분들의 실력을 진짜 청출어람이라고 후배들이 넘어설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그 다음에 이끌어주시는 것 그것도 아주 정말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이제 박용만 전 대한상인 회장도 인터뷰를 한번 했었어요. 저희 아무래도 이분은 정치를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이분도 할 말은 반드시 하셨던 그런 분들이시죠. 경제가 살려면 기업 혼내기 전에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줘라. 이런 분도 이제 어쨌거나 물망에는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명됐던 분들과 윤석열 당선인이 임명한 분들이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과 같은 족보 없는 경제 정책을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